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CPU 스케줄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잘 짜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할 것이냐, 이제 그걸 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언제 어느 프로세서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원 할당에 대한 우선권을 줄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잘 짜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A의 복사집입니다. A라는 사람이 100장을 해야 되고 B라는 사람이 5장을 해야 되고 C라는 사람이 1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줄 서 있는 거죠. 복사집 아저씨 입장에서는 A를 다 하고 B 다 하고 C 다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부터 먼저 해줄 것이냐, 아니면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자원을 할당해 줄 것이냐, 그걸 해주는 게 스케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짤 때 어디에 염두를 둬야 되느냐, 네, 처리량에 대한 증가, 단위 시간당 많은 프로세스에게 많은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환 시간의 최소화입니다.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작업을 요청해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간이 최소로 잡혀져야 된다. 대기 시간의 최소화, 모든 프로세서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짧게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의 최소화를 거쳐야 된다. 최소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반응 시간이다라는 것은 작업을 요청한 다음에 반응이 시작될 때, 내가 들어가서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청받기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반응이 시작할 때의 시간, 간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스케줄링 정책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선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프로세스가 자원을 할당을 받으면 끝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 자원을 안 내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와 FO 방식, SJF 방식, 우선순위 방식, HRM, 기한부 이런 스케줄링 기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스케줄링 기법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 왜 시간을 계산해야 되냐면 이런 자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할당해 주는 게 빨리 끝나느냐, 그걸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선점은 일단은 편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자료가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가 완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프로세서 계산해 주고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게 선점형입니다. 선점형은 중간에 제어권을 다른 프로세서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찔끔하다가 다른 프로세스 찔끔, 또 다른 프로세스 찔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오면은 얼마든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점형이 훨씬 더 여러분 계산하기 좀 힘듭니다. 자, 선점형에는 RR 방식, SRT 방식, MLQ 방식, MFQ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FIFO가 가장 쉽겠죠. 그냥 먼저 들어온 거 처리하면 되고, 얘는 짧은 시간부터 처리해 주는 거. SRT도 짧은 거부터 처리해 주는 건데, SJF는 비선점이에요. 그 다음에 SRT는 선점형이에요. 네. RR 방식은 일정한 시간을 주는 거, 동일한, 네. 모든 프로시저에게 동일한 시간을 줘서 그 시간 안에 그 시간마다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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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1초 그런 식으로 똑같은 시간 안에 할당할 수 있도록 돌리는 거죠.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4가지 방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방식도 자체적인 우선순위 방식이 있고 계산을 합니다. 네.
MLN셀, 기안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여러분이 선점형의 종류와 비선점형의 종류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종류 자체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선점, FIF, SJF 일단 2개, 그다음에 나머지 선점형, RR과 비교해줘야 되고요. 둘 다 시간을 짧은 것을 하는데 얘는 비선점, 얘는 선점. MLQ, MFQ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애우든지 간에 하여튼 종류를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비선점이다라는 것은 한번 프로세스가 점유를 하게 되면 절대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좋죠. 자, FC, FS 또는 FIF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를 이용을 합니다.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착순이거든요. 선착순. 네. 도착한 순서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한 장을 복사하기 위해서 앞에 1000장이 있는 거 복사집에 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1000장을 복사해야 돼. 나는 한 장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을 복사하는 나는 어때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바꿔 말한다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작업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작업 어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점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P2라는 프로세스가 실행 시간이 20이에요. P2는 7이에요. P3는 3이에요. 얘네들이 순서대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P1이 들어오고요. P2가 들어오고 P3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복사를 하려고 복사집에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문을 안 열었는데 순서대로 줄을 쓴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이 줄을 서 있는 상태고 얘는 20장을 해야 되고 7장을 해야 되고 3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얘는 20초의 시간 동안 복사를 해야 되고 7초 동안 해야 되고 얘는 3초 동안 복사기를 써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와서 줄을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도착되어 수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부터 실행할 거예요? 누구부터? 당연히 P1이 먼저 와서 줄을 섰으니까 P1부터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0인 시점에서부터 P1이 실행을 합니다. 얼만큼 실행 시간이 걸린다 그랬냐면 20만큼 실행을 걸린다 그랬어요. 20이 됐어요. 자, 20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실행해 주죠? P2한테 해줘야죠. P2. 그 다음에 P2가 들어왔으니까. P2는 7만큼 걸린다 그랬어요. 20에서 끝났고 7만큼 걸리니까 27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겠죠. 그 다음에 누굴 해줘요? P3를 해줘야죠. P3는 3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FC, FS 방식으로 자원을 할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 만에 일이 끝나느냐? 30만큼 일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1의 실행 시간 이거를 쓴 거고 대기한 시간을 알아보자 그거죠. 자, 프로세스 1은 얼만큼 기다렸느냐라는 거죠. 자,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바로 P1은 실행을 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없어요. 반환 시간은 뭐냐면 결과가 얻을 때까지 시간, 들어와서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시간. 자, 0인 시점에서 20에서 끝났으니까 반환 시간은 20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대기 시간과 반환 시간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P2 한번 볼까요? P2. P2는 0인 시점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P2는 20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20 사이에 얘는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27에 끝났어요. 0인 시점에 들어와서 27인 시점에 완전히 끝났죠. 그러니까 반환 시간은 27이 되는 거죠. 자, P3를 보세요. P3. 자, P3는 0인 시점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7에서 시작을 했죠. 27만큼 기다린 거죠. 완전히 끝나는 시간은 30에서 끝났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게 FC, FS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 따져보자. 평균. 자, 평균. 이걸 따져야죠. 그러니까 3개니까 3분의 0 더하기 20 더하기 27을 계산을 해라. 3분의 4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5.7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 평균 반환 시간을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0 더하기 27 더하기 30이 되는 거죠. 자, 3분의 77이 되는군요. 3위는 6, 3, 5, 15, 25.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값을 주고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십시오. 네,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는 방법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왔느냐, 어느 시점에 들어왔느냐, 어느 시점에 시작을 했느냐, 어느 시점에 끝났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JF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SJF도 이제 문 열기 전에 0인 시점에서 P1, 2, 3가 이미 들어왔다. 순서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0인 시점에서 여러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누구를 먼저 해줄 것이냐. 자, SJF는 누구를 먼저 해줘야 돼요? 실행 시간이 짧은 거. 그러니까 복사집에서 말한다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한 장만 할 사람. 자, 가장 작게 할 사람.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해줘야 돼요? 저기서 자, P3를 해줘야 되겠죠. 네, P3 합니다. P3를 합니다. 3만큼 끝났죠. 3만큼 여기서 끝났어요. 0인 시점에 끝났어요. 그 다음 누구 할까요? 그 다음 누가 더 짧아요? P2가 짧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어때요? P2를 하겠죠. P2는 7만큼의 시간이 걸린대요. 3에서 7만큼이니까 10에서 끝나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P1을 하게 되는 거죠. P1은 20이 걸린대요. 그래서 30에서 끝나게 되겠죠. 자, 비교하세요. 제일 처음에 P3. 대기 시간 없어요. 네, 반환 시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3. 자, P2는요. 0인 시점에서 들어왔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3에서 시작을 했죠. 기다린 시간이 3이죠. 0에서 들어와서 끝난 게 10이니까 10만큼. 10, 반환 시간은 10이 되는 거죠. 자, P1은 0에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언제 시작했어요? 1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0인 시점에서 10인 시점까지 어때요? 기다렸어요. 대기 시간 10. 자, 0에서 들어왔죠. 들어와 있었죠. 거기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30이었죠. 그래서 반환 시간은 30이 되는 거죠. 자, 평균 들어갑니다. 대기 시간에 대한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4.3. 마찬가지죠? 그럼 수식 안 줘도 되겠죠. 3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10. 3분의 13 해가지고 4.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환 시간은 얼만큼 걸렸나요? 3분의 3 더하기 10 더하기 30 해가지고 14.3이 걸렸군요 라고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FC, FS 자, 여기서 FC, FS의 대기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네, 대기 시간 얼마 나왔었어요? 15.7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은 얼마 나왔었어요? 25.7이 나왔죠. 이렇게.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 반환 시간을 작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프로시저가 들어왔을 경우에 또는 요구를 했을 때는 SJF 방식이 더 효율적이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HRN 방식이 있습니다. HRN 방식은 특별한 계산식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으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가 큰 값부터 스케줄링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어진 수식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실행 시간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실행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되세요. 이 서비스 되는 시간, 이게 이제 실행 시간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P1은 실행 시간이 20이니까 20분의 15 더하기 20을 하겠죠. 네. 그래서 계산된 결과 1.75가 나왔습니다. 자, P2는요, 이제 계산해 볼까요? 네, 대기 시간분의, 실행 시간분의, 실행 시간 7이죠. 실행 시간분의 20 더하기 7이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 3.7이 나왔습니다. 자, P3는 대기 시간이 3이, 서비스 되는 시간이, 실행 시간이 3이죠. 3분의 5 더하기 3 해서 2.7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 나온 값 중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높아야지 되는 거예요? 값이 큰 거부터. 네, 그러니까 스케줄 순서는 가장 큰 3.9가 되는 거죠.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P3, 네, 그 다음에 P1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HRN 기법이 됩니다. 주어진 수식을 가지고 값이 큰 거 계산해서 값이 큰 것부터 스케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우선순위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그냥 우선순위, 자기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미 정해놓고 그 방법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이징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징 기법은 뭐냐면은요, 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버 우대 하듯이 우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사집에서 딱 줄을 섰는데 A는 1000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B는 50장 할까요? 자, C는 한 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사집 아저씨가 그냥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C는 한 장이니까 그냥 C 먼저 해줘도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C를 먼저 해줬어요. C 한 장을 하고 있는데 D가 달려든 거예요. 저 한 장만 할게요. 그럼 D 또 한 장 해주는 거예요. 또 달려드는 거죠. 누가 저 2장만 얼른 할게요. 그럼 A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A는 그럼 언제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이징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이 한 단계씩 증가할수록 우선순위를 한 단계씩 높여주는 거죠. 얘한테 우선순위를 한 단계씩 그냥 높여주는 거, 우선순위를. 네, 그런 기법을 우리가 에이징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남은 하나, 기한부 방식은 무엇일까? 기한부 방식은 뭐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반드시 작업을 완료하도록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거기를 없애버리거나 제거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어때서요? 굉장히 힘들겠죠. 제한된 시간에 완료를 못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완료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점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점형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FIFO 방식과 SJF 방식, HRM 방식까지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점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뺏기는 거죠. 내가 이 자원을 할당을 받아 쓰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걔한테 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그래서 중간중간 뺏어가기 때문에 선점형. 선점형은 이제 대화형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들어오면 걔한테 먼저 제어권 넘겨주는 겁니다. 네. SR, 일단 이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실습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T 방식이 있습니다. SRT는 뭐냐면 남은 실행 시간이 짧은 거한테 주는 겁니다. 남은 실행 시간이 짧으면 언제든지 넘겨줘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RR, 라운드 로빈 방식은 뭐냐면 시간 할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프로세스한테 3초를 주는 거죠.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1초만 쓰겠다면 반납받는 거죠. 하지만 3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할당하도록 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타임 슬라이스다라고 했죠. 시간의 간격이죠.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1초 단위로 하겠다. 즉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환하다 끝나겠죠. 여러분이 복사집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000장을 해야 돼요. B라는 사람이 999장을 해야 돼요. C라는 사람이 2000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사집 아저씨가 1초를 하는 거예요. 1초당 복사가 1장 걸린다라고 봤을 때 한 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뺐다 넣었다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짧으면은 교환하다가 판나게 된다 그거죠. 그걸 이제 교환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랬죠? 문맥 교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맥 교환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라는 거죠. 너무 길다. 만약에 5분마다 하겠다. 길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냥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FC, FS 방식하고 똑같아 버리죠. 5분 동안 이 프로세스가 혼자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프로세스가 또 5분 동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교환할 일이 없죠. 시간이 너무 텀이 기니까 프로세스를 교환할 일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Q가 있습니다. MLQ. 네. MLQ는 뭐냐면 어떤 기법이냐면 특정한 그룹으로 처음부터 분류를 하는 거죠. 특정 그룹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기 다른 준비 상태 Q를 각기 다른 준비 상태 Q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세스한테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Q를 여러 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어떤 Q에 들어갈까 해가지고 얘는 위쪽은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거.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 높고 아래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은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어떤 큐에다가 집어넣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화형에 관련된 대화형 프로세스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큐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집 프로세스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처리. 네. 일괄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여기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CPU를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MLQ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멀티 레벨 Q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특정한 그룹의 Q에 들어가면 다른 Q로 절대로 이동할 수 없어요. 여기 한번 들어갔는데 다른 Q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당되는 Q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되는 Q에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넣어버리고
네, Q는 절대로 이동할 수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FQ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피드백 Q라고 써져 있죠. 이런 형태인데 피드백이 들어갔어요. 조금 다른 개념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또 거기 설명을 보면은 시간 할당량을 아래 단계로 갈수록 시간 할당량을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MFQ 에서는 이제 여기가 Q예요. 자, 해당되는 Q에다가 10초의 할당량을 줘요. 그래서 10초 동안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0초 안에 끝나는 게 있을 거고 끝나지 못하는 게 있겠죠. 자,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건데 끝나지 못하면 하위 큐로 또 넘어갑니다. 하위 큐에서는 20초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나면 되는 거고 끝나지 못하면 다시 또 30초의 할당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끝나면 좋지만 끝나지 못하면 또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RR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선점행에서는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SRT 방식과 이제 라운드 로빈에 대해서 이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비선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가 있고 얘는 이제 도착 시간이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어본 것은 뭐냐면 이미 도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지 됩니다. 0인 시점에 P1이에요. 아직 문 열기 전에 P1이 있었어요. 1초라는 시점에 P2가 오고 2초 시점에 P3가 왔어요. 도착 순서가 다 다르죠. 그래서 FC, FS 방식의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원 할당을 해주냐라는 건데, 도착한 순서대로 해주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럼 누구 순서대로 들어왔어요? P1, P2, 3 순서대로 지금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P1을 처리해야 되겠죠. 네, P1을 처리하는데 10이죠. 10. 그래서 이 0인 시점에서 10만큼 처리한 거 10. 됐죠? 네. 그 다음에 누구 처리할 거예요? P2죠. 네. P2를 처리합니다. 자, P2는 1인 시점에서 들어왔어요. 1인 시점에서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건데 P2는 얼만큼 걸린다 그랬냐면 5만큼 걸린다 그랬어. 5. 그래서 5만큼 걸린다 그러니까 15에서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P3가 하는 거고 P3는 2만큼의 시간을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대기 시간을 찾아보세요. 대기 시간. 자, P1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으니까 대기 시간이 없어요. P2는 보세요. 언제 들어왔어요? 1에서 들어왔죠. 1. 1에서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네, 10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는 뭐 했어요? P2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네. 됐죠? 그 다음에 P3는 뭐예요? P3는 2에 들어왔어요. 2에 들어왔어요. 2에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15에 시작을 했네. 15에. 네. 그래서 2에서 들어와서 15에 시작을 했으니까 얼만큼 기다렸어요? 네, 13만큼 기다렸다 그죠? 그럼 평균 대기 시간 구하세요. 그냥 구해야 되겠죠? 3분의 0 더하기 9 더하기 13 해가지고 3분의 얼마예요? 22가 되는 거죠. 그럼 7점 얼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네.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반환 시간도 구해보세요. 자, 이거를 똑같이 SJF 알고리즘으로 돌려보자. 자, SJF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짧은 거부터 처리하는 거죠. 짧은 거부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짧은 거부터 실행을 하는데 지금 이 P1이 0에서 들어왔고 P2가 1에서 들어왔고 P3가 2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얘가 없는 상태죠. 출발할 때는. 네. 여기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 되는 시간이 물론 나와 있지만 이 시점에서 복사집 아저씨가 문을 열었는데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P1밖에 없는 거예요. P2하고 P3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실행할 수밖에 없어요? P1을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P1, 10만큼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하고 있는 중간에 P2가 들어오고 P3가 들어온 거죠. 그럼 10인 시점에서 이제 끝났죠. P1이 끝났죠.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P2한테 줄까? P3한테 줄까? 왜냐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누가 있어? P2도 있고 P3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2한테 줄까? P3한테 줄까? 고민을 해야죠. 근데 P2는 봤더니 서비스 되는 시간이 5고 P3는 서비스 되는 시간이 2예요. SJF는 뭐예요? 짧은 거부터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P3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P3한테 줘요. P3는 이만큼 걸린대요. 그러니까 12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됐죠? 이제 남은 하나 P2한테 주는데 P2는 5만큼의 시간을 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대기 시간. 네. 자, 대기 시간. 자, 구해볼까요? P1은 네, 대기 시간 구합니다. 자, P1은 얼만큼 대기했어요? 하나도 대기를 안 했죠. 0에 들어와서 바로 실행을 했으니까. P2는 1에서 들어왔죠. 1에서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12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에서 12에 시작했으니까 대기 시간이 얼마예요? 11이죠. 자, P3는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2에서 들어왔어요. 2에서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10에 시작했어요. 10.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대기했어요? 8만큼 대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네, 대기 시간. 맞죠?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은 3분의 0 더하기 11 더하기 8이에요. 3분의 19예요. 36, 18. 맞죠? 36, 18. 6점 얼마가 되겠군요. 네. 됐죠?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점형 중에 하나인 SRT 방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자, 선점형이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도 지금 들어온 시간이 틀려요. 이게 다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0인 시점에서 누구를 실행을 할까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0인 시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P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P2하고 P3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누구부터 실행해 주는 거예요? P1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죠. SRT 방식으로서 짧은 거부터 해야 되는데 왜 P1이냐? 얘네 둘이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눈에 없는 거죠. 여기 시점에서만 누구밖에 없어요? P1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1밖에 실행할 수 없는 거죠. P1이 10만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선점이잖아요. 그래서 1인 실행을 하고 있는데 1인 시점에 P2가 들어왔네. 그럼 얘는 우선 실행 시간이 짧은 게 들어오면 제어권 넘겨줘야 돼요. 네. 그래서 P2가 들어왔네? 그러니까는 P1이 힐끔 쳐다보는 거죠. 아, 나보다 높네?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P2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P1은 지금 얼마 남았어요? 9가 남았어요. 1을 시작했으니까 9가 남은 거죠. 그렇죠? P2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2인 시점에서 P3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P2가 힐끔 쳐다보죠. 봤더니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네. 서비스 시간이 높으니까. 그래서 P3한테 제어권을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P3는 얘는 뭐예요? 이제 1만큼 처리했으니까 4가 남은 거죠. P3는 실행시간 2니까 예, 들어와서 2만큼 처리를 했어요. 4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제 P3는 끝났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P2한테 줘야죠. 네, 그래서 P2한테 주고 P2가 지금 4만큼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4에서 4만큼 처리해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 P1안이 9만큼의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SRT 알고리즘이 되겠군요.
자, 반환 시간 찾겠습니다. P1은 얼만큼 기다렸나요? 자, 0에 들어와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1인 시점에 넘겨줬죠. 그리고 언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네.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8에서 2를 빼면 7만큼 대기했네. 7만큼. 그죠? 네. P2는 보세요. 1에 들어와서 바로 실행을 했어요. 여기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4 빼기 2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 P3는요.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끝났죠. 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은 없군요.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은 3분의 7 플러스 2 더하기 0 해가지고 네, 3이 되겠군요. SRT 알고리즘 3분의 이렇게 되는군요. 됐나요? 네. 자, 선저명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게요. 자, 비선저명 우선순위 알고리즘. 여기는 우선순위를 지금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하세요라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네. 비선저명이란 말이에요. 비선저명. 그래서 우선순위가 물론 이렇게 있는데 0인 얘가 순서대로 들어온 거죠. 0인 시점에 P1이 들어오고 1인 시점에 P2가 들어오고 2인 시점에 P3가 들어온 거죠. 그럼 0인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P2하고 P3는 지금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P1을 먼저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0인 시점에 아무도 없고 P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P1이 실행을 해요. 얘는 비선점이에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P1이 지금 서비스 되는 시간이 10이에요. 그러니까 10만큼 다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줄까? P2하고 P3가 있는데 누구한테 줄까? 자, P2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러니까 P2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P2가 서비스 시간이 5니까 여기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P3가 이만큼의 실행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기 시간 따져보세요. P1은 대기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P2는 1에서 들어왔어요. 1에서 들어와서 1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얼마예요? 9가 되는 거죠. 자, P3는 2에서 들어왔어요. 2에서 들어와서 언제 시작했어요? 15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기다린 거예요? 13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대기 시간은 3분의 0 더하기 9 더하기 13이 돼가지고 3분의 20인가요? 네. 22. 그래서 7점 얼마가 되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비선점. 자, 이번에는 이제 선저명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볼게요. 선저명이에요.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제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0인 시점에서 P1이 들어오고 1인 시점에서 P2가 들어오고 2인 시점에서 P3가 들어온 거예요. 출발은 0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0인 시점 출발하려고 했더니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P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뭐를 해요? P1을 수행을 하는 거죠. 1만큼 수행을 했는데 P2가 들어왔네. 그럼 P1이 어째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딱 쳐다봤네? 쳐다봤더니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네? 그럼 어째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저명이니까. 그래서 P2한테 넘겨줍니다. 얘 P1은 어때? 1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남아있어요? 9가 지금 남아있어요. 2인 시점에서 누가 똑똑하고 P3가 나타났네요? 그럼 얘는 P2가 어째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쳐다봤는데 나보다 더 낫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P2가 지금 5만큼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6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누구한테 줄까? P3한테 줄까? P1한테 줄까? 고민을 하겠죠. 우선순위 누가 더 높아요? P3가 높아요. 그래서 P3한테 제어권 주는 거고 P3가 이만큼 됩니다. 자, 남은 하나 P1이 다 쓰는 거죠. P1은 어때요? 9가 남았으니까 얼마에 끝나요? 17에 끝나게 되는 거죠. 17. 네. 그러면 대기 시간 한번 구해볼까요? P1은 얼만큼 기다렸어요?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끝났어요. 1에서 끝났어요. 그러다가 8에서 다시 시작했죠. 이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7만큼 기다렸어요. 됐죠? 자, P2는요.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작하고 끝났어요. 됐죠? 자, P3는요. 2에서 들어왔어요. 2에서. 근데 언제 시작했어요? 6에서 시작했네. 6에서. 그러니까 얼만큼 기다렸어요? 네, 4만큼 기다렸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하세요. 그럼 어때요? 3분의 7 더하기 0 더하기 4 해가지고 3분의 11, 3점 얼마 이렇게 나오겠군요. 됐죠? 이게 선저명 우선순위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 P1, P2, 3를 시간 할당량을 2로 잡으라 했습니다. 시간 할당량을 2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2씩 계속 넘겨달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RR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고 계산 결과값을 구하는데요. 네, 평균 응답 시간을 구하십시오. 근데 응답 시간이라는 조건을 해설을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도착부터 도착을 해서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시간, 즉 우리가 말하는 반환 시간을 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세요. 네. 자,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0인 시점, 1인 시점, 2인 시점, 3인 시점 해가지고 0인 시점에 P1이 들어오고 1인 시점에 P2가 들어올 거고 3인 시점에 P3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보통 Q를 이용을 하는데 항상 대기 Q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P1이 제일 먼저 우선권이 있죠. 아직 P2나 P3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P1이 Q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P1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0인 시점에서는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인 시점에 P1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큼 2의 단위로 쪼개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2의 단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P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시점에서 P1이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P2가 똑똑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P1이 처리를 하고 있네. 얘는 타임 슬라이스가 2잖아요. 2가 끝날 때까지는 얘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차례야 라고 Q에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1이 지금 처리하는 중간에 P2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인 시점에서는 지금 P3는 없어요. P3는 없죠? 자, P1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P2한테 제어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2인 시점에서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가 2잖아요. P1이 얼만큼 실행해야 돼요? 3만큼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2만큼 실행했으니까 1이 남은 거죠. 1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제 무조건 내가 1이 덜 끝났지만 눈물을 머금고 P2한테 제어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는 나야 라고 여기 Q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P2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2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4가 되는 시점까지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하는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P3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 2초 동안은 누구 거예요? P2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줄 서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P3가 줄을 쓰게 된 거죠. 이렇게. 네. 자, 이제 4까지 했어요. 그럼 P2는 어때요? P2는 해야 되는데 부족하죠. 지금 2가 남아있죠. 이 시점에서, 이제 4인 시점에서 P2가 처리했으니까 이제 또 넘겨줘야 되죠. 줄 쓴 사람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누가 줄 섰어요? P1이 줄 섰어요. 그럼 P2는 어때요? 다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Q에 들어가서 줄 서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P1이 또 하는 거죠. P1은 얼마만 하면 돼요? 이 1만 하면 되죠. 5인 시점까지 하면 얘는 이제 끝난 거죠. 네. 그럼 이제 얘는 다 끝났으니까 얘는 가도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줄 섰어요? 네, P3가 줄 섰죠. 그럼 이제 P3한테 P3를 주는 거죠. 네. P3는 얼마만큼 해야 돼? 이만큼 해야 되죠. 그래서 6, 7, 7의 단계까지 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어때요?
끝난 거죠. P1 끝났죠? 이제 얘도 끝난 거죠. 그럼 마지막 누구 있어요? P2가 있어요. 그죠? P2. P2가 얼마 남았어요? 이만큼 남았어요. 그럼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9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반환 시간을 한번 알아보자. 그죠? 평균 반환 시간. 자, 반환 시간을 알아봐서 3으로 더해주면 되죠. 자, P1부터 보세요. 자, P1의 반환 시간은 0에서 들어와서 P1은 최종적으로 언제 끝났어요? 5인 시점에서 끝났죠. 그래서 P1의 반환 시간은 자, 5가 되는 거죠. 자, P2의 반환 시간을 보세요. P2는 언제 들어왔어요? 1에서 들어왔죠. 1. 그래서 P2는 언제 끝났어요? 완전히 9에서 끝났네요. 네, 그럼 1에서 9니까 어때요? 8만큼 8이 되군요. 1에서 9가 들어왔어요. 1에서 9. 맞죠? 자, P3는 어때요? P3는 언제 들어왔어요? 3에서 들어왔죠. 3에서. 그래서 언제 끝났어요? P3는 7에서 끝났군요. 완전히 4에서 끝났군요. 라고 볼 수 있죠. 4만큼. 그래서 3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4 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7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5.7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평균 반환 시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네. 자, 연습 문제 1번에 보면 CPU 스케줄링 방식에서 HRN 방식으로 스케줄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HRN 방식이다 그랬으니까 하나씩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걸 우리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1번. 네, 1번. 한번 써놓고 볼까요? 우리가 한꺼번에 자, A, B, C, D, E까지 있고요. 대기 시간 15, 12, 10, 5, 8. 서비스 시간 8, 5, 7, 5, 6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HRN 공식이 뭐였어요? HRN 공식. 일단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실행시간. 자, 실행시간분의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 대기시간 더하기 실행시간. 실행시간은 또 서비스 되는 시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서비스 시간이다 나왔으니까 이따가 서비스 시간이다 라고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럼 A는 어때요? A는 자, 이게 서비스 시간이죠. 8분의 15 더하기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네, 서비스 시간분의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8분의 23이죠. 예, 38에 24. 2점 얼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는 5분의 12 더하기 5가 되어서 자, 5분의 17. 5, 3, 15. 3점 얼마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요. 7분의 10 더하기 7 해가지고 7분의 17 되나요? 27에 14. 2점 얼마가 되겠죠? 자, 얘는요. 자, 5분의 5 더하기 5 해가지고 5분의 10 해가지고 2가 되겠죠. 자, 얘는요. 6분의 8 더하기 6 해가지고 6분의 14. 2, 6, 10이죠? 2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높은 건 뭐예요? B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계산을 대강 정수분만 해주고 만약에 똑같은 게 나오면 그때 세부적인 계산을 해주는 것도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다음 단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